맞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피플바이오 주주님들 이 피플바이오가 어제 상한가를 가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 줬는데 이 피플바이오가 어제 강한 힘을 받고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가 이 레캔비 승인에 대한 이 기대감이 크게 형성이 되면서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한가를 갔다라는 부분과 현재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 이 치매 초기 증상을 사로잡는 이 알촌 플러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. 근데 이 알치온 플러스가 최근 태국에 납품한다라는 소식이 또 부각이 되면서 실적도 향상되지 않을까, 또 이 알츠하이머 레캔비가 승인된 만큼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추가적으로 시너지를 받았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흐름에 있어서 피플바이오의 앞으로의 전망이 과연 어떻게 빛날지 우리가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도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어제 이제 레켄비가 승인이 되면서 치매 관련된 기업들이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 줬는데 이 레켄비라는 뭐냐면 미국과 일본 기업이 공동 개발한 이 알츠하이머 치매 신약입니다. 그래서 이 레켄비가 이 FDA 승인 이 품목 허가를 받자마자 이제 국내 기업들도 이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좋은 이슈가 들려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이 큰 폭으로 형성됐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흐름에 있어서 저도 우리나라 이 치매 관련 바이오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요소도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현재 이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알츠하이머 혈액 검사 제품의 이제 글로벌 진출 순환 기대감이 더 커졌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제품 이름이 이제 알츠온 플러스인데 이 알츠온 플러스가 태국 시장 공략이 이 본격화가 됨에 따라 실적 개선에 대한 이 기대감이 더욱 향상되고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보시는 것처럼 현재 여기 치매 초기 증상을 사로잡는 이 진단 키트로 인해서 이 외형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. 이런 부분에서 올해도 이 매출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함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, 근데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 이런 실적을 보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대감이 어디까지 이제 번질지 이런 여부를 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이 치매를 초기 증상 잡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. 현재 이런 문제가 또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. 이런 부분에서 현재 이 피플바이오의 이 제품이 이번에 부각이 된 만큼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,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혈액 검사로 인해서 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는 이 독성 단백질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조기 진단에 큰 도움을 주는 의료기기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가치가 있다. 뜬구름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 좀 더 지속적으로 오래가지 않을까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이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이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현재 인지 저하를 늦추는 신약으로 인해 이 레킨비로 인해서 기대감이 향상됐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런 부분에서 현재 이 피플바이오는 치매 초기 증상을 밝히는 이런 제품이 있지만 이 제품 자체가 또 인구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수요도 점차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또 이 알츠하이머 병은 초기 진단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뇌세포 퇴화로 기억력을 비롯한 여러 기능이 점진적으로 저하가 되면서 일상생활에 이제 장애를 초래하는데, 올해 1월 1일만 해도 이 약물을 평가하는 제품이 187개로 증가했다라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 이 관련된 제품을 갖고 있는 만큼 이 시장을 또 피플바이오가 어떤 제품을 내놓을지, 또 이 레캔비에 대해서 이슈가 또 어떻게 부각되는지 이런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싶어요. 이 시장 규모 또한 2025년에는 바로 내년에는 3,600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, 이 시장 규모 자체도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내다보는 이제 전문가들도 많습니다. 그 이유가 바로 인구 고령화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피플바이오가 어떻게 기대감이 나오는지, 그리고 실적 부분이 정말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지 이런 여부를 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현재 주가를 보면 보합 상태로 주가가 현재 좀
마무리가 될지 좀 이제 장이 끝나는 시간까지 지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, 현재 주가가 이렇게 보합된 상태가 과연 어떤 이슈가 있을까라고 좀 해석하는 이유가, 보시는 것처럼 이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 현재 주가가 지속적인 이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현재 이때 당시 거래대금과 현재 거래대금, 그리고 과거의 주가, 현재 주가를 비교해 봐도 약 8배 정도 차이 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, 이 상단 부분에 매물대가 상당히 쌓여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지속적인 하락 추세의 매물을 좀 소화하는 그림이 나타나 줬지만, 현재 이 상단 매물이 남아 있는 만큼 더 크게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무엇보다 이 장기 평선에서 강하게 저항을 받고 주가가 현재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, 근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부분을 봐야 될 건 이 거래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, 저는 이제 거래대금으로 보고 있는데, 현재 거래대금이 파란색 음봉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대부분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아졌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. 또 현재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 일봉으로 우리가 이 구간대를 좀 눈여겨 봤을 때 이 지속적인 물량을 쌓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.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물량을 지속적으로 쌓았던 만큼 그 누군가가 오늘 한번 좀 크게 털고, 아직 물량이 남아 있다고 하면 한 번 더 올리면서 털던가,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이 매물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여부를 우리가 함께 판단을 해 봤고, 그리고 무엇보다 주봉으로 봤을 때도 지속적인 이 하락 추세에서 아직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더 걸리지 않을까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이 구간 크게 좀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일까라고 해석해 볼 수는 있지만, 아직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상향하는 이런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 우리가 그때 확신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현재 이런 거래량을 봤을 때 좀 약간 아직 이 주가가 만들어지는 이런 시점들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상한가를 가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한 만큼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물량을 털기 위해서 올리는지, 아니면 강하게 저항대를 맞고 상단에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만큼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바뀌는지, 이런 여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무엇보다 현재 상단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만큼 제가 봤을 때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 구간 강하게 받쳐주면서 거래량이 나와줬던, 또 이 구간에 매물대가 쌓여 있던 구간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, 이 구간까지 이탈이 나오게 될 경우 이 구간과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거, 구간에 이 구간의 이 매물 라인을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하지만 이 추가적으로 다시 레캔비에 대한 부각, 그리고 치매 관련해서 이슈가 다시 부각될 경우 기대감이 붙으면서 이 피플바이오가 대장주로 또 좋은 흐름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이 피플바이오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,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끝까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